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싶은 주제 뉴에이지 철학, 과학, 영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제가 동영상을 2개를 먼저 올려드렸었는데 그게 좀 지루하다는 의견이 좀 있으셔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그냥 스크립트 없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형식으로 해드릴 건데요. 제가 한국말을 많이 까먹었으니까 실수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몸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주제 파악하라면서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매 또는 채널이라고 불리우는 오라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 입구에는 들어가기 전에 너 자신을 알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이 말을 인용한 철학자 중에 수많은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냥 그게 저희한테 가장 유명하게 아마 다가오는 철학 문구일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진짜 너 자신을 알라, 네 주제 파악을 할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정말 너에 대해서 안다면 죄송해요 자꾸 사태질해서 네가 정말 너에 대해서 안다면 이 오라클 신전에 와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 자신만 먼저 알라는 거겠죠. 생각해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난데 어떻게 나 자신을 알라고 하지? 그러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여러분께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왜 나에 대한 일을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그런 걸 점쟁이를 찾아가고 오라클을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연결시켜주지 않은 이상 내가 누군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이다, 난 여자이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고유한 내가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의 반은 여자고 세상의 반은 남자니까.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이모고 내가 누구의 딸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위치한 그런 누군가의 비교 상대가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조카가 없다면 이모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엄마가 없다면 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내가 운전하는 차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 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 또한 진정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시키는 것이지 당신이 누군지 사태질 죄송해요. 우리가 누군지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타이틀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호주 어디에 사는 누구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물론 내가 무슨 왕자로 태어났어 아니면은 내가 대통령으로 태어났어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누구 돈 많은 석유 부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으로 나를 설명해 주는 나는 누구이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대답에 나는 누구입니다 는 답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가장 궁극적인 대답은 우선 나는 누구라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왜냐면 누구라는 대명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나일 뿐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누구냐라는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 가장 궁극적인 대답,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아마 나, 육체적인 나의 몸, 이거는 정말로 고유한 것이에요. 바뀌지도 않는 것이고, 물론 바뀌죠. 나이 먹어가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팔을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몸 자체는 나를 대표하는 나만의 가장 고유한 것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의 몸, 이런 것은 나만의 아주 고유한 특성,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럼 당신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정한 고유의 나, 이 육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때로는 까끌거리는 피부로 감싸진 육체는 나일까요?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 우주와 온 생명의 창조 원리, 그 힘의 원리를 알기 위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선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를 작동시켜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입자, 신의 입자라고 불리우는 그 입자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기술로 이 진짜 궁극적인 입자, 가장 작은 입자, 세상의 모든 물질, 내 몸이나 책상,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혹은 뭐 강아지가 될 수 있고, 나무, 땅, 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 입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는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입자이다, 200년 전에. 그래서 뭐 원자는 절대로 깨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나중에 광자도 나오고, 양자역학에서 뭐 쿼크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제 끌림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그런 법칙인데, 그건 나중에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입자는 계속 점점 더 작게 더 작은 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러 곳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주파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만약에 입자로 구성된, 원자로 구성된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정말로 충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를 기본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원자의 핵이 축구공만 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전자와 이 원자와의 거리는 축구장만 하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자는 이 농구공만한 핵과 축구장만한 거리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원자라는 것은 99.999%는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냥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0001%밖에 안 돼요. 차지하고 있는 이 질량의 비율을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가 마시는 물컵,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99.99%는 그냥 에너지,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도 비어있고, 우리 몸도 비어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습니다. 정말로 텅 빈 게 아니고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에너지로 꽉 차 있고 그 에너지는 바로 주파수는 진동.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99.99% 그냥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만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다.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암흑물질이 99.9%. 암흑물질이 아니고 공간이,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이제 85%지만 공간으로 따지면 공간은 이제 99.9% 빈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별이 뭐 태양이나 지구나 뭐 목성, 수성 이런 여러 가지 별들이 차지고 하고 있는 그 질량의 비율은 0.001%밖에 안 돼요.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간. 그래서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는데, 현대 과학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느껴지는 그 중국의 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 말 있죠. 색증시공이라는 말. 그래서 공은 곧 물질이요, 물질은 곧 공이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 자체도 사실은 그냥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무아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인슈타인이 E equals mc square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는 곧 빛과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죠?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무엇이죠? 빛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은 왜 딱딱한 돌도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있고 망치도 있고, 야, 네 말이 맞다면 망치로 너 때려도 빈 걸로 때리는 거니까 나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리.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 주위를 맴도는 엄청나게 큰 공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우리가 광학 에너지로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돌이나 뭐 크리스탈, 우리의 머리카락, 사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렇게 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는 느끼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원자폭발이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그 진동은 내가 파편은 얼굴에 튀지 않고 몸에 튀고 있지만 그 진동은, 그 에너지는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소리.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소리를 막 크게 틀어놓으면은 막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 소리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이게 에너지가 있고, 이게 주파수가 있고, 이게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었을 때 스피커가 뱅뱅뱅 울리고 유리창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랬을 경우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So, what they taught us in school isn't really the way it is, and that our senses are playing tricks on us. You just gotta wonder, what is this reality that we find ourselves in? Quantum physics says it's all just waves of information. Do I believe that? I hope so. Yikes!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자, 우리가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관찰자가 누구냐, 이 관찰자가 무엇을 하느냐, 이 관찰자가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이상 파동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관찰자,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럼 저랑 같이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봅시다. 몸은 살과 뼈, 세포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와 세포는 각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화학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소는 입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관찰하는 이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우리가 바로 관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른 물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찰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없앨 수도 있다면, 바로 이 생각만으로, 이 에너지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그것은 우리의 3차원적인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이 3차원적인 우리의 세상이 같은 주파수 영역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이 주파수 영역대에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주파수 영역대에 있고, 이걸 주파수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밀도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중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각각의 밀도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외계인 얘기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같은 영역대, 주파수 영역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의 이 주파수는 다 틀려요. 우리가 지문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가 DNA가 다 틀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고를 겪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좋은 일을 겪거나 했었을 때도 사람마다 막 그거를 트라우마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누구는 그거를 막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우리가 얻는 정보, 그리고 이것을 정보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 사람마다 틀려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까 전에 그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을 했던 그리스 신전의 문구,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너, 당신, 나는 고유의 에너지고 고유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주파수 영역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나 밀도계 이쪽은 좀 나중에 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차크라는 이 에너지의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너지들의 센터. 그래서 이 차크라 설명도 다음에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은 나 차크라를 힐링하는 방법, 뭐 신장 차크라를 좋게 하는 방법, 뭐 나의 그 빨강색 차크라를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영어권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은 gaia.com이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뉴 에이지 철학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이아 같은 거 보시면서 더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